공난숙이 한혜라의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오는 순간 문틀을 타고 들어온 냉기가 방 안 공기를 더 차갑게 만들었다. 난숙은 비서의 안내도 기다리지 않고 테이블 쪽으로 곧장 걸어와 커피잔을 집어들더니 한 모금 삼키고는 마치 심판이라도 하듯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난숙이 건조하게 본론을 꺼내며 말했다. 본론? 나보고 왜 오라고 그랬어? 혜라는 웃는 얼굴로 난숙을 마주보며 커피 향을 즐기는 듯 숨을 들이마시고는 아무렇지 않게 대꾸했다. 잘 먹었습니다. 저녁. 난숙이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비웃었다. 내가 지금 밥 먹으러 온 줄 알아? 너 요즘 너무 여유 부리더라. 그러다 발목 잡혀. 혜라는 눈빛만 살짝 바꾸고는 여전히 웃었다. 발목 잡힐 사람은 따로 있죠. 난숙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손끝으로 커피잔을 빙글 돌리며 한마디를 더 꺼냈다. 나 되게 이뻐하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시거든. 그 할머니가 그러더라. 내가 나보다 더 무서운 년이라고. 그 말을 던지는 난숙의 톤은 농담처럼 가벼웠지만 그 안에 숨은 칼날은 정확히 혜라의 숨통을 겨눴다. 난숙은 일부러 한 박자 쉬고 혜라의 반응을 훑어본 다음 천천히 덧붙였다. 그 할머니 말이야. 내가 믿는 홍세프, 그 무속인이 모시는 할머니란 신이야. 그 신이 그러더라. 너는 겉으로만 고상한 척하지 속은 더 차갑고 더 잔인하다고. 혜라의 손가락이 순간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혜라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비웃는 소리로 웃음을 흘렸다. 신이요? 공 회장님 그런 걸로 사람을 재단해요? 난숙이 뻔뻔하게 맞받았다. 재단? 난 확인하는 거야. 이 판에서 신도 사람도 증거도 다 필요하거든. 특히 내가 상대면. 혜라는 그제야 웃음을 걷어내고 난숙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혜라가 낮고 또렷하게 말하자 방 안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다. 정말 보여줄 수밖에 없겠네. 내가 너보다 더 무섭다는 걸. 난숙이 작게 박수를 치며 기분 나쁜 감탄을 내뱉었다. 그래, 그거야. 그 표정. 난 그 표정을 보려고 온 것도 있어. 혜라가 차갑게 물었다. 나를 흔들고 싶어서 온 거라면 헛수고예요. 당신이 흔들 수 있는 건 딱 하나뿐이죠. 난숙의 눈이 가늘어졌다. 뭔데? 혜라가 한 글자씩 씹어 말했다. 당신 딸. 주영채. 난숙이 웃던 입술을 딱 멈추었다. 혜라가 그 틈을 파고들었다. 당신은 늘 영채 앞에서만 사람이 되죠. 그게 약점이에요. 난숙이 가식을 걷어낸 목소리로 낮게 말했다. 내 딸 입에 올리지 마. 내가 감히. 혜라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감히? 당신이 먼저 내 앞에서 신인이 무섭니 떠들었잖아요. 당신이 판을 키운 거예요. 난숙이 이를 갈며 웃었다. 판 키운 김에 확실히 하자. 넌 나 불러놓고 뭘 원해? 혜라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다. 동영상. 난숙의 눈이 번쩍 뜨였다. 혜라가 목소리를 더 낮추었다. 그 동영상이 진태석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당신도 그걸 원하잖아. 난숙이 코웃음을 치며 혜라의 말을 잘라먹었다. 원해? 난 진태석이 무너지는 것보다 내가 무너지는 게 더 재밌어. 혜라가 냉소로 받아쳤다. 그러면 둘 다 무너지게 하면 되겠네요. 어차피 진태석이 무너지면 그 옆에 붙어있는 사람도 같이 떨어지니까. 난숙은 혜라의 말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고 일부러 느긋한 척 숨을 고르며 물었다. 그래서 나를 불렀다? 나랑 손잡겠다고? 혜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손잡는 게 아니라 서로 목에 칼을 대고 거래하는 거죠. 공 회장님이 제일 잘하는 방식이잖아요. 난숙이 미소를 지었다. 좋아. 거래. 대신 조건은 내가 정해. 혜라가 대꾸했다. 정해봐요. 난숙이 혜라의 눈을 똑바로 보며 한 문장으로 박아 넣었다. 정원은 건드리지 마. 혜라의 눈빛이 아주 짧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오히려 난숙을 더 확신하게 만들었다. 난숙이 비웃으며 말했다. 봐. 너 지금 흔들렸어. 정원 얘기해. 혜라가 애써 표정을 굳히며 말했다. 정원은 내 계획에 필요해요. 난숙이 날카롭게 찌른다. 필요? 아니지. 넌 정원이 무서운 거야. 정원이 내 목숨줄이기도 하고 내 치부이기도 하니까. 혜라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난숙이 한 번 더 천천히 쐐기를 박는다.
정원은 내가 버린 딸이잖아. 헤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낮게 쏘아붙였다. 입 다물어. 난숙이 비웃었다. 왜? 진실이 아프면 내가 먼저 죗값 치러야지. 넌 늘 남한테만 죗값 치르게 하잖아. 헤라가 한 걸음 다가서며 차갑게 말했다. 공 회장님, 당신이 말하는 죗값 당신도 예외 아닐 텐데요. 난숙이 어깨를 으쓱했다. 난 죗값을 계산할 만큼 똑똑해. 넌 계산을 잘못했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발악하는 거고. 헤라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다시 미소를 되찾은 듯 말했다. 발악 아니에요. 수습이죠. 난숙이 웃었다. 수습은 늦었어. 하지만 재밌긴 하네. 좋아. 너랑 거래해줄게. 대신 내가 동영상 먼저 확인한다. 헤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하게 해줄게요. 대신 공 회장님도 약속해. 진태석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인다. 난숙이 문 쪽으로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던졌다. 그럼 보여줘. 내가 나보다 더 무섭다는 거. 헤라가 그 뒷모습에 대고 차갑게 속삭였다. 기대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시각 도심의 불빛이 유리잔에 반사되어 흔들리는 아름다운 식당에서 하늘과 정원이 마주 앉아 있었다. 음악은 잔잔했지만 두 사람 사이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팽팽했다. 정원은 손가락 끝을 계속 만지작거리다 결국 고개를 들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난 아직 당신을 사랑할 준비가 안 됐어. 그 말이 끝나자 하늘은 잠시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정원을 바라보다가 오히려 오래전부터 답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고요하게 웃었다. 하늘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 준비는 내가 됐어. 이미 오래전에 정원이 당황해 고개를 흔들려는 순간 하늘은 주머니에서 작은 케이스를 꺼내 천천히 열었다. 반지의 빛이 정원의 눈동자에 꽂혔다. 정원이 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늘씨, 이건. 하늘은 정원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하늘이 정원의 손을 잡아 손가락을 펴고 그 위에 반지를 끼워 넣으며 조용히 웃었다. 정원씨도 날 사랑하잖아. 정원은 손을 빼려다 멈추고 손가락에 낀 반지를 멍하니 바라봤다. 하늘이 고개를 기울이며 한 번 더 다그쳤다. 부정하지 마. 정원은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다. 사랑이 뭔데? 하늘이 단호하게 말했다. 너를 지키고 싶고 너를 안고 싶고 너랑 끝까지 가고 싶은 마음. 그게 사랑이야. 정원이 눈시울을 붉히며 낮게 말했다. 난 누군가를 사랑하면 결국 그 사람을 망가뜨려. 하늘이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정원의 손을 더 꼭 잡았다. 그럼 나를 망가뜨려. 난 괜찮아. 너 때문에 망가진다면 그건 내 선택이야. 정원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더 못 견뎌. 하늘이 정원의 시선을 끌어올리며 속삭였다. 그래서 내가 견딜게. 정원이 눈물을 삼키며 웃는 듯 울먹였다. 하늘씨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착해? 하늘이 웃으며 대꾸했다. 바보 맞아. 너한테는. 정원과 하늘은 잠깐 서로를 바라보다가 마치 두려움을 지우려는 듯 동시에 웃고 그 웃음 끝에서 입술이 포개진다. 두 사람은 짧게 키스했고 그 순간 정원의 어깨가 아주 조금 풀리는 듯했다. 하지만 키스가 끝나자 정원은 갑자기 숨이 막힌 사람처럼 고개를 돌리며 손으로 눈가를 훔쳤다. 하늘이 놀라며 말했다. 왜 그래? 정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나나. 지금 하늘이 다급하게 물었다. 뭐가 미안해? 정원이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무너지는 목소리로 내뱉었다. 나 내 마음을 못 받아. 하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정원아. 정원이 눈물을 꾹 참으며 말을 잇는다. 이 반지 너무 무거워. 난 아직 사랑할 준비가 안 됐어. 아니, 난 사랑할 자격이 없어. 하늘이 단호하게 말했다. 누가 내 자격을 정해? 정원이 고개를 저으며 숨을 삼켰다. 내가 정해. 내 인생은 거짓말로 이어졌어. 내가 누군가를 끌어안으면 그 사람도 그 거짓말 속으로 끌려들어와. 하늘이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같이 진실로 만들자. 정원이 눈물 속에서 웃었다. 너무 쉽다. 내 말은. 하늘이 고개를 흔든다. 쉬운 게 아니라 내가 포기 못하는 거야. 정원은 결국 하늘의 손을 놓고 반지 낀 손을 가슴에 대며 말했다.
하늘씨, 나 지금은 못해. 하늘은 잠시 아무 말도 못하다가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금은. 그리고 하늘은 떨리는 숨을 삼키며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근데 기억해. 난 도망 안 가. 내가 밀어내도 난 다시 올 거야. 한편 진태석은 공난숙과 마주 앉아 얼굴에 분노를 숨기지 못한 채 쏘아붙이고 있었다. 태석이 낮게 윽박지르며 말했다. 헤라가 사람을 시켜 공 회장의 집을 뒤져. 왜? 난숙은 태석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그러나 칼날처럼 또렷한 한 문장을 내뱉었다. 진태석, 당신이 차기범을 죽였다는 증거를 찾으려고 그랬겠지? 태석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태석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딴 말 함부로 하지 마. 난숙이 태석의 분노를 오히려 즐기는 듯 미소 지었다. 함부로? 당신은 사람을 죽이고도 함부로 살잖아. 태석이 책상 위를 손끝으로 두드리며 물었다. 증거가 어딨어? 난숙이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증거를 찾는 사람은 많아. 한해라도 찾고 있고 나도 찾고 있고. 태석이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말했다. 너 뭘 알고 있어? 난숙이 고개를 갸웃했다. 당신이 알고 싶은 만큼. 태석이 낮게 내뱉었다. 동영상. 난숙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래. 당신이 미쳐서 찾는 그 동영상. 태석이 딱 잘라 말했다. 조건이 뭐야? 난숙이 대답 대신 태석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본 뒤 아주 부드럽게 더 잔인한 톤으로 말했다. 조건은 하나. 당신이 먼저 한혜라를 버려. 태석이 굳어버렸다. 난숙은 그 굳은 틈으로 더 깊게 파고들었다. 당신이 헤라 손잡고 버티는 한 그 동영상은 당신 목을 죄는 줄이 될 거야. 하지만 헤라를 버리면 당신은 그 줄을 내가 쥐게 할 수 있지. 태석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너 미쳤어. 난숙이 웃었다. 미친 건 당신이야. 그날부터. 태석이 한숨처럼 낮게 말했다. 너 원하는 게 그거야? 헤라 무너뜨리기? 난숙이 차분하게 말했다. 헤라가 무너지면 내가 원하는 길이 열려. 영채를 위해서. 태석이 냉소했다. 결국 딸이구나. 난숙은 아무렇지 않게 받아쳤다. 당신도 결국 자식 때문에 미친 거잖아. 태석의 표정이 순간 굳는다. 난숙이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정원. 태석이 날카롭게 말했다. 정원 이름 함부로 꺼내지 마. 난숙이 미소를 지었다. 봐. 당신도 약점이 있네. 태석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너 정원을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 난숙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거래를 제안하는 거야. 동영상 원하지? 그럼 해라 버려. 그리고 정원은 내 손에 맡겨. 태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 난숙이 웃었다. 안 돼. 그럼 동영상도 안 돼. 태석이 이를 갈며 벌떡 일어섰다. 너 난숙은 태석이 떠나려는 순간 마치 마지막 카드처럼 아주 낮게 던졌다. 차기범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죽지 않았어. 태석이 멈춰섰다. 난숙은 태석의 등을 보며 더 낮게, 더 느리게 말했다. 그날 밤 내가 끝냈다고 생각한 게 진짜 끝이 아닐 수도 있어. 태석의 손이 주먹처럼 말렸다. 그 순간 태석의 머릿속엔 하나의 결론만 남았다. 헤라가 움직인다. 난숙이 움직인다. 누군가가 동영상을 쥐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차정원이 있다. 태석은 숨을 거칠게 뱉고 곧장 헤라의 사무실로 향했다. 태석이 헤라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헤라는 이미 태석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다. 왔네. 태석이 헤라를 향해 성난 목소리로 내뱉었다. 왜 공 회장의 집을 뒤진 거야? 헤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석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분노와 결심이 동시에 타올랐다. 헤라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두려워서. 태석이 비웃었다. 내가 뭐가 두려운데? 헤라가 한 걸음 다가서며 마치 칼을 뽑듯 말을 꺼냈다. 사실이잖아. 당신이 차기범이 죽였잖아. 태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증거 있어? 헤라가 잇몸으로 웃었다. 없을 줄 알아. 태석이 헤라의 손목을 거칠게 잡으려 했지만 헤라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서며 낮게 속삭였다.
당신은 늘 그래. 증거가 없으면 죄가 없는 줄 알아. 하지만 죄는 사람을 따라다녀. 특히 당신 같은 인간은. 태석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난숙이랑 손잡았냐? 헤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 여자랑 손잡는 순간 난 더러워져. 난 더러워지고 싶지 않아. 태석이 냉소했다. 너 이미 더러워. 너도 숨기는 거 있잖아. 헤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태석이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고 잔인하게 찔렀다. 정원. 그 애한테도 숨기고 있잖아. 헤라가 숨을 삼켰다. 태석이 낮게 웃었다. 그래. 내가 정원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알아. 내 약점이 정원이라는 것도 알아. 헤라가 떨리는 숨을 억누르며 말했다. 약점이 아니라 죗값이야. 태석이 빈정댄다. 죗값? 이제 와서? 헤라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이제라도 해야지. 그 애가 무너지기 전에. 태석이 한 발 다가서며 위협하듯 말했다. 헤라, 내가 정원 건드리면 넌 끝이야. 헤라가 웃으며 되받았다. 끝? 진태석, 난 이미 끝까지 왔어. 이제 남은 건 당신만 떨어뜨리면 돼. 태석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너 정말 나랑 싸우겠다는 거지? 헤라가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말했다. 싸우는 게 아니야. 심판하는 거야. 태석이 낮게 내뱉었다. 그럼 너도 심판받을 준비해. 헤라는 태석을 똑바로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같이 심판받자. 바깥으로 나와 어둠 속에서 전화기를 쥔 공난숙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소를 지었다. 난숙이 천천히 말하듯 중얼거렸다. 서로 물고 뜯어. 더 크게 싸워. 그래야 내가 동영상으로 판을 뒤집지. 난숙은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낮게 웃었다. 진태석은 헤라를 버리려 할 거고 헤라는 진태석을 끝내려 들 거고 그 사이에서 정원은 사랑을 거절하며 울겠지. 난숙은 마지막 단어를 꿀처럼 늘렸다. 울어야 해. 그래야 더 단단해지거든. 그 순간 정원의 휴대폰에 알 수 없는 번호로 메시지가 도착하고 정원은 손가락에 낀 반지를 쥔 채 화면을 바라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메시지에는 짧고 잔인한 문장이 찍혀 있었다. 차기범은 내가 아는 방식으로 죽지 않았다. 정원은 숨이 막힌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뭐야 이게. 하늘이 다가와 정원의 얼굴을 살피며 말한다. 정원아, 무슨 일이야? 정원은 눈물을 삼키며 하지만 도망치지 않겠다는 듯 힘겹게 대답한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하늘은 정원의 손을 잡으려 하다가 잠시 멈추고 결심한 눈으로 정원을 바라보며 말한다. 나도 같이 시작할게. 내가 거짓말 속에 있어도, 내가 도망치고 싶어도 난 옆에 있을 거야. 정원은 반지를 낀 손을 천천히 들어 하늘의 손 위에 얹고 떨리는 숨 사이로 한마디를 뱉는다. 그럼 끝까지 가자. 그 순간 멀리서 또 다른 전화가 울리고 진태석의 휴대폰 화면에는 공난숙의 이름이 떠오른다. 태석은 화면을 노려보며 이를 악문다. 거래 시작해볼까? 동시에 헤라는 비서에게 낮게 지시한다. 공 회장 집 다시 뒤져. 이번엔 흔적 남기지 말고. 그리고 난숙은 차 안에서 홍세프에게 짧게 속삭인다. 할머니 신께 전해. 하네라가 진짜 무서운 년인지 내가 확인해보겠다고. 서로의 거짓말이 서로의 목줄이 되는 밤, 사랑의 반지는 무거운 족쇄가 되고 동영상 하나가 권력의 판을 뒤집을 칼날이 되어 네 사람의 욕망이 한 곳으로 달려들기 시작한다.